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최근에 이 간편한 수술법이 개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여성들에게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중년기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였죠. 심지어 예전에는 이 질환으로 인해서 우울감으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격리되면서 심지어 자살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간편한 수술법이 개발되면서 이런 여성들이 그런 삶의 질곡에서 다소 해방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전체 45세 여성 중의 약 3분의 1에서 그 증상을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이름 그대로 복압, 즉 배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띵뛰기를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이런 운동을 해서 순간적으로 배에 압력이 올라갈 때 소변이 찔끔찔끔 새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탕하게 웃을 때 소변이 새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크게 웃을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혹시나 내 옷에서 지린내가 나지는 않을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서 쉽게 사회활동을 잘 하지 못하죠. 또 모임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화장실부터 먼저 찾게 되죠. 그리고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고 소변을 항상 먼저 보고 이렇게 일을 본다든지 또 조금만 방광에 소변이 차도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비워놓고 또 일을 하게 되니까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되죠. 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도 피하게 됩니다.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복압성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산 과정에서의 난산으로 인해서 태아의 머리가 산도를 따라 내려오면서 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관략근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요도나 방광을 떠받치는 여러 가지 지지 조직들을 늘어뜨려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힘이 없어져서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구조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형되니까 방광과 요도가 이루는 각도 등이 변하게 돼서 소변이 쉽게 누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복압성 요실금은 출산이 가장 큰 발병 원인이지만 다른 원인들도 개입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비로 인해서 오랫동안 변을 볼 때마다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천식과 같은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침을 자주 달고 사는 경우, 그 외에도 비만이나 노화, 흡연과 같은 요인들이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운동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잔뜩 배에 힘을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치료는 수술이 대세이긴 한데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죠. 비만은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킵니다. 살이 쪄서 배에 압력이 올라가고 또 이런 비만으로 인해서 방광이라든지 요도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다 보면은 쉽게 복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연을 하는 것이죠. 담배는 여러 가지 질환에도 안 좋지만 역시 이 요실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과 같은 탄력 섬유와 지지 조직들이 약해지기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압성 요실금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케겔 운동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케겔 운동은 질을 둘러싸고 있는 괄약근인 골반 바닥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말하죠. 그런데 일부 환자분들 중에 케겔 운동을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질문을 해보면 제대로 이 운동을 시행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하는 횟수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겔 운동을 하려면 우선 항문을 조이듯이 약 5초간 괄약근에 힘을 줘서 꽉 이렇게 조여주고 그 다음 5초간 압력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게 한 세트가 보통 15회를 반복하는 것인데 적어도 하루에 3세트 정도, 즉 45회 정도의 케겔 운동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을 적어도 한 달 이상 시행했을 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피트니스나 이런 운동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근육 운동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해야 그 근육의 볼륨과 이제 파워가 유지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케겔 운동도 몇 번 해보고 괜찮다고 그만둬 버리면 금방 다시 정상이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하게 습관처럼 이 케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실금의 개선뿐만 아니라 성기능에도 크게 도움이 되죠.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과거에 버치 수술이라는 수술이 방법이 있었는데 이 수술은 개복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고 침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시행하지 않고 최근에는 테이프 수술이라고 해서 요도의 중간 부분을 이런 메쉬 테이프로서 떠받치는 그런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죠. 대표적인 수술이 TVT 수술이 있고 TOT 수술이 있고 또 최근에는 미니 슬링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시행하는 그런 수술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법은 TOT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TOT 수술이 비교적 부작용도 적고 또 재발의 위험성도 적은 방법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시행되는 요실금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TOT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술 시간은 대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고 납병동 입원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입원해서 오후에 퇴원하는 그런 형태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부작용도 아주 드문 아주 간편한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실금에는 복압성 요실금 이외에도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종류의 요실금은 방광의 괄약근이 너무 과도하고 예민해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소변을 지리는 이런 종류의 요실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요일을 느꼈는데 소변을 잘 참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다가 화장실 문 앞에서 그만 소변을 봐버리는 이런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동시에 있는 혼합성 요실금도 흔히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TOT나 TVT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 또 약물 치료를 동시에 같이 시행해 줘야 됩니다. 젊은 여성들은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중년 여성들이나 노년기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고 또 소변을 흘리지 않게 잘 보고 이 소변을 잘 보는 것이 아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압성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 또는 절박성 요실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로 증가하게 되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노화의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의학을 전공하는 산부인과 의사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비뇨부인과학 영역에서의 질환들에 대해서도 자주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뇨부인과학 질환에 관련돼서 요실금이나 배뇨장애, 과민성 방광과 같은 이런 질환들에 대한 공부와 학회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의학과 비뇨부인과학의 진료 영역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과민성 방광이나 간질성 방광염, 요즘은
방광동통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질환들의 약 30% 정도가 유발성 전정통과 같은 성교통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교통 질환을 치료하면 배뇨장애나 이런 과민성 방광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PGAD라고 하는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인데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 이 질환이 있을 때 항상 동반되는 증상이 비뇨기 증상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절박뇨가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항상 동반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먼저 저희 같은 성의학 전문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비뇨기과 의사를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비뇨기과 의사들 중에 이런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만성 방광염이나 간질성 방광염이나 또는 과민성 방광으로 치료를 해보다가 별로 호전이 되지 않아서 계속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PGAD를 치료하면 이런 소변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찰과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학 클리닉을 찾아오는 것이 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 질환을 극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복합성 요실금 역시도 또 질의 이완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똑같은 원인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질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합성 요실금을 치료할 때 질성형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대표적인 게 성교통과 관련되는 여성 성기능 장애이지만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또 소변을 잘 참지 못하거나 잘 저장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러한 비뇨 부인과학적인 문제들도 역시 여성들의 삶의 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